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조 에디터입니다. 지금 저는 아우디 미디어 드라이브 익스피리언스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정말 다양한 아우디의 모델들을 시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오전에만 해도 저희가 Q3 스포츠백 그리고 Q5 이제 SUV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지금 오후에는 아우디 S6와 S7 TDI 모델들을 시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미디어 드라이브 익스피리언스에서 정말 다양한 아우디의 모델들을 시승을 하게 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내일 있을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이트론 모델이에요. 이렇게 좀 날씨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궂은 날씨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들과 또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와의 이런 비교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트론 시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 타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사이드 미러,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조정해야 됩니다. 버추얼 사이드 미러는 OLED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앞에도 이트론들이 잔뜩 도열해 있는데요. 뒷모습 보면은 뭐 최근 트렌드답게 리어 램프가 한 줄로 이어진 이런 거는 뭐 최근 트렌드에 충실한 모습이고요. 이 변속 레버가 상당히 독특하죠. 거의 뭐 손가락 끝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작성도 편리하고 최신의 차, 약간 좀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보게 되네요. 근데 바로 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축구방 차량들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는 Q5와 Q7 중간 정도의 크기인데요. Q5보다는 이제 Q7 쪽에 가깝죠. 크기 자체가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닌데 외관에서는 그렇게 차가 커 보인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요. 실내로 들어오면 이런 공간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구동 방식이 좀 더 간결해지면서 공간성을 조금 더 확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첫 경험하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홍천 같은 경우도 비가 지금은 좀 많이 그쳤어요. 어제 좀 많이 왔고,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 이제 사이드 미러 이제 카메라 쪽에 물방울이 맺힐 수가 있는데 카메라 자체의 크기가 이제 되게 작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시야를 뭐 방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선 기능도 있어서 그런 걸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엔진은 배기음이 당연히 없고요. 외부적인 소음이 좀 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데요. 방음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보면은 1열과 2열 모두 이중 적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 꽤 조용한 실내를 경험할 수가 있죠.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위나 그리고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고급 소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 전기차라기보다는 프리미어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이런 고급화 요소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이제 뭐 700kg, 약 700kg 정도의 배터리가 이제 차량 하부, 이제 뒤쪽 하부에 깔려 있죠. 앞쪽부터 뒤쪽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낮아지니까 이런 SUV 모델임에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션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에 있어서 거의 이제 반반에 가까운 무게 배분을 또 실현하고 있어서 확실히 차량 거동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전자식 브레이크가 단순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부하가 걸리면서 회생 제동으로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동 페달을 밟아가지고 감속하는 과정에서도 약 90% 이상의 상황에서 이런 감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해서 이제 주행 거리에 더욱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307km라는 충전 후 주행 거리가 최근에 이제 경쟁자들 대비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주행 거리를 뭐 더 대폭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퍼포먼스를 더 높일 수도 있었지만 이 차량의 사용 목적이나 그리고 밸런스 좀 최적의 그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식 쿼트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우디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쿼트로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전륜 엑셀 그리고 후륜 엑셀의 모터가 각각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 전기 신호에 맞춰 가지고 주행 조건이나 노면 환경 그런 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달리하는
그런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제일 위에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조금 달리기 시작하네요.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가속 페달 담력에 대한 반응성이 즉각적으로 좀 많이 바뀌죠. 서스펜션도 좀 더 탄탄하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굴고 넘을 때도 아까는 크게 느껴지지 못했던 좀 충격이 조금 더 전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달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좀 체감이 되는 거는 정숙한 실내,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승차감이에요. 이젠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이런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주행 환경 그리고 속도에 따라 가지고 차량의 이제 높이를 낮춰주거나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 서스펜션의 높이가 효율 모드에서 가장 낮아진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좀 고속이나 좀 퍼포먼스 상황에서 차량이 가장 낮아질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고 또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가장 좀 부하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기 저항이겠죠. 그런 공기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의 높이를 효율 모드에서 가장 낮춰준다고 하고요. 전륜과 후륜 엑셀에 각각 배치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산해서 최고 360마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제 부스트 모드 사용 시에는 408마력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S 모드에서 그러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부스트 가능이 나오고요.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8초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8초 동안 사용이 끝나면 또다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도 일반 모드에서는 6.6초 그리고 부스트 모드에서는 5.7초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밸런스를 고려했다고 해도 수치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를 많이 두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미국 테슬라 모델과 그리고 또 독일 아우디 조금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좀 컴포트하고 조금 더 편안한데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잠깐 주행했는데도 상당히 좀 거동 자체에서 편한 것도 있지만 이질감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승차감이나 확실히 이런 소음적인 측면에서 정말 편해요. 이제 좀 고속화 구간에 나왔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어링 휠 뒤에 레버가 있는 거는 다른 아우디 모델들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없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전기차라면 우리가 좀 더 최신의 차라는 인식이 강한데 기존에 다른 내연기관에도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빠진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2열 느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트론 같은 모델은 차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밀리 SUV로서의 기능성도 중요한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정원준 에디터가 운전할 때 계속 2열에 앉아봤는데 2열의 승차감도 꽤 좋습니다. 전기차라서 조용하긴 한데 모든 전기차가 다 조용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방음이 되게 잘 됐어요. 특히 제가 2열에 앉으면서 인상적인 게 그 뒤쪽 휠하우스 쪽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 왜냐하면은 보통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쪽에 그 방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돌 튀는 소리라든가 물방울 소리 이런 게 좀 많은데 비가 왔을 때 이 차는 국도도 그렇고 지금같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방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내연기관에서는 안 나는 소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회생제동 감속할 때 그 우웅하는 소리 있잖아요. 전기차 특유의 그 소리가 있긴 한데 그 소리 자체의 볼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차들은 그 시트 쿠션과 서스펜션이 그 댐핑이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쿠션이. 이 차는 2열에 지금 앉아보면은 보통 차들은 시트와 그 하체의 쿠션이 댐핑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2열의 시트 쿠션은 좀 탄탄한 편에 가까운데 하체도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탄탄해요. 탄탄하면은 보통 충격이 좀 날카롭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차는 그 첫 번째의 충격을 되게 빠르게 흡수를 해서 시종일관 굉장히 좀 좋은 승차감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와인딩 같은 거 달릴 때 2열에 앉으면은 멀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멀미는 없고요. 그리고 노멀과 다이내믹 모드에서의 승차감 차이가 좀 있죠. 다이내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댐핑이 좀 단단해지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충격 같은 게 좀 더 그 날카롭게 들어오고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죠. 어쨌든 그 2열의 승차감은 최근에 타본 그 SUV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아우디에서 많이 쓰이는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또 공조 같은 경우는 표종 공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어도 소프트 클로징 방식이고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빠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우디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고급화 요소들, 편의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충실히 잘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또 버추얼 사이드 미러,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을 너무 티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잘 섞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사용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의외로 꽤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어제 이제 내연기관 모델들과 그리고 또 오늘 전기차 모델이 연달아 타보면서 사실은 정말 조금 뭔가 다른, 이 전기차라서 뭔가 많이 그 내연기관 차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의외로 그런 구분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반면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모빌리티라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내연기관차 이제 뚜렷하게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나의 이제 큰 축으로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승이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이라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조만간 좀 더 자세한 시승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